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의 쟁점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계획도 궁금해서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행정 입법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하게 되면 행정부의 그 행정 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자체가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달에 네. 그 당시 문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의 국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국회에서 수정 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위헌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입법권은 상호 존중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뭐 이래라 저래라 수정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상권분립 취지에 당연히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모법이 있는데 그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규칙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되는데 이걸 위배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현행법에도 당연히 행정 입법의 경우에는 모법의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만들어졌던 당시 국회법 그 내용에도 행정 입법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보다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충돌되고 그러니까 위배라고 하는 논란이 불거질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행정 입법 자체가 모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 법으로서 그것을 다시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이 170석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 입법이 적절치 않다, 모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법으로서 다시 당연히 그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 입법은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모법을 바꾸면 된다 이때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서 얼마든지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걸 먼저 위반한 건 인사정보관리단 아니냐. 이게 상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인사정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행정부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상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인사 정보를 관리를 하고 검증을 하는 이 부분은 행정부 자체 내에서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상권분립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법관 후보라든지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인사검증을 하는데 이게 상권분립에 맞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그것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누가 위임을 받아서 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차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차원에서의 분리의 문제는 당연히 맞지만 검증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 그렇죠. 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고 그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해줄 거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거는 좀 다른 결로도 다시 미세하게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를 처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통과될 때까지 여야 간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할 거고 법으로 정해진 어떤 수단이랄까 방법이랄까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라고 민주당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170석의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는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면 민주당의 강행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 나오니까 많은 언론은 2015년 새누리당 시절에 유승민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과 합의해서 처리했던 점을 계속 환기를 시키던데 그럼 그때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에 그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2020년 1월인가요? 그때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그것이 국회법 98조 2가 있지 않습니까? 그 98조 2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전부 다 그 대통령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습니다. 지금 현행 국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이 법이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했던 사례가 있느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국회의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으면서 권력을 이제 바뀌니까 지금 와서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로남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후반기 원 구성에 지금 열세는 법사위원장 자리잖아요. 네네. 혹시 민주당 원내 수석하고 좀 계속 협상을 좀 하고 계세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동안의 오랜 관례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 내에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의 틀을 가지고 왔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절대 다수의 힘으로 이걸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모두를 다 가지겠다 해서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실제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검수완박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 강행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국민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우리가 이제 2당이니까 우리 당에게 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 이제 합의 내용 중에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하는 체계 잡고 심사권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그러니까 손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 약속을 지켜라.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2020년 총선 이후에 그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체계 잡고 심사권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을 했죠. 그 당시에도 수정을 했고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 법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 당에게 후반기 그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은 그때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은 지금 와서 뒤집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에 해당이 됩니다. 먹튀. 합의했던 사항을 국회법은 우리가 다
그 합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왜 그때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했던 약속은 안 지키느냐 이런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었고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또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그 예결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 예결위원회를 상설 상임위화하는 방안을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예결위원회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상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전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결 특위에 근무하는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1년 내에 근무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근무하니까 수년간 이렇게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설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위가 아니라 상임위로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국회 내에서 각 상임위에서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다 끝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각 상임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취합하고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선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예결특위와 같은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상임위화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와에도 관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취합을 하고 각 상임위가 다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 전체 규모가 사이즈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이 점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의원님. 그 엊그저께 밤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고 잠정 합의까지 됐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해서 깨졌다. 이게 화물연대의 주장이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사실무근이라는 또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다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 정책위에서 그동안의 얘기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에 또 그리고 화주들 간에 3자가 이렇게 계속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네. 그제 상황 그것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 정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위임해서 대리해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한 적도 없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논의 테이블에 가지를 않았죠 우리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합의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번복을 했다라든지 합의를 깼다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당론 추진할 건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건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당론 추진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